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세계의 인구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독특한 특성 때문에 두드러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매우 놀랍습니다. 이 놀라운 아이들은 각각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에게 천년에 한 번 태어나는 20명의 아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슈퍼맨 증후군을 앓고 있는 베트남 소녀는 10살 응우엔 호앙남입니다. 그는 묘스테인 관련 근육 비대라는 희귀 유전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골격근 조직의 크기를 증가시켜 매우 근육질의 몸매를 만듭니다. 그의 인상적인 체격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는 그가 완벽하게 건강하고 의학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커서 보디빌더를 꿈꾸며 유튜브에서 보디빌더 동영상을 자주 본다고 합니다. 미오스타틴 관련 근육 비대는 MSTN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하는 희귀한 유전 질환으로 신체가 미오스타틴을 얼마나 생산해야 하는지 지시합니다. 미오스타틴은 운동을 위해 골격근에서 활동하는 단백질이며 근육 성장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정상보다 최대 2배의 근육량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것이 항상 근력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베트남의 언론은 그의 상태를 슈퍼맨 증후군이라고 불렀고 그의 사진과 비디오가 입소문을 타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19. 사리 레지타 아리안티는 24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보이고 행동하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인도네시아 출신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키가 87cm에 불과하고 체중은 약 20kg입니다. 사리는 걸을 수 없어 휠체어를 밀어야 하죠. 그녀는 또한 구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아기 대화를 사용하여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녀의 상태는 극히 드물며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유사한 사례는 몇 건에 불과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리의 어머니는 딸이 2살이 되었어야 이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늦은 진단으로 인해 그녀를 치료하는 것이 어려워졌죠. 의사들은 그녀에게 호르몬 성장 장애를 진단했고 가장 유력한 진단은 사람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터너 증후군입니다. 터너 증후군은 여자아이에게만 영향을 미치며 2개의 X염색체 중 하나가 없거나 불완전할 때 발생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외모에도 불구하고 사리의 몸은 어른처럼 기능한다고 합니다. 18. 압둘 라시드와 슈아이브 아흐메드는 파키스탄 출신의 두 형제로 매일 밤 해가 진 후 마비되는 신비한 상태 때문에 솔라키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사례는 그들의 상태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오랫동안 파키스탄 의사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의사들은 처음에 그들을 진단할 수 없었지만 형제들이 선천성 중증 쇠약 증후군이라는 희귀한 유전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희귀한 유전 질환은 신경과 근육이 만나는 지점인 신경근 접합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근육 움직임을 조절하는 신호가 방해를 받아 근육 약화와 피로를 유발합니다. 증상은 사람마다 크게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린 나이에 시작됩니다. 삼키거나 숨쉬거나 말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눈꺼풀이 처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운동으로 악화됩니다. 형제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은 그들의 몸이 낮에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여 밤에는 마비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17. 눈동자 색깔이 실증이 났다면 은색 눈을 가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저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어린 소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프림로즈 오스틸은 극심한 통증을 겪는 희귀한 눈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은색이었고 페이스북에서 그녀의 사진을 본 양부모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소녀는 중국의 한 고아원에서 방치되어 있었고 머리를 들거나 병을 마시는 것 같은 기본적인 기술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8개월 전 그녀가 위기에 처했을 때 11명의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그녀의 불행의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MRI 스캔 결과 그녀는 다양한 눈 합병증의 원인이 되는 희귀한 6P25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눈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양부모는 그것이 옳은 결정이었고 그것이 그녀의 고통의 근원을 덜어준다고 믿었습니다. 소녀는 이제 시력이 없는 생활에 적응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을 위해 촉각 기반 형태의 수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눈 뒤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 레이저 치료를 받은 후 그녀의 상태는 극적으로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16. 실록의 조씨는 인도 서부 구자라트 출신의 소년으로 현재 5.4kg의 오른발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상적으로 걷고 뛸 수 있지만 평생 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인도와 해외에 있는 100명 이상의 의사에게 데려갔지만 아무도 그의 상태를 진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상태는 인도와 해외에서 온 수백 명의 의사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수분 저류에서 호르몬 불균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치료법을 추천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동종요법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에 이르기까지 의학의 모든 분야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소녀는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걷고 뛸 수 있으며 다리나 발에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도움도 없이 자전거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은 나이와 길이에 따라 계속 커지며 그의 발은 계속해서 놀라운 비율로 자랄 것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그의 다리를 절단할 것을 제안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불구로 만들고 영원히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이 아이가 잘 지내길 바랍니다. 15. 실제 피노키오를 만났습니다. 올리 트레지스는 웨일즈 마에스테그 출신의 소년으로 태어날 때부터 뇌파구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뇌가 두개골의 구멍을 통해 코로 자라서 그를 디즈니 캐릭터 피노키오와 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올리가 20주 동안 초음파 검사를 받았을 때 뭔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올리는 숨을 쉴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았고 벙이멈 아동병원에서 2시간에 걸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 수술은 2014년 11월에 이루어졌으며 그의 코를 재건하기 위해 뇌의 상당 부분을 제거했습니다. 이 질환의 희귀성으로 인해 치료는 버밍엄과 영국의 다른 3개 전문 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올리의 어머니는 아들이 낯선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주는 말에 대해 못생겼다며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올리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으며 그의 어머니는 노를 저는 수영장에서 물장구를 치고 여동생과 노는 것을 좋아하는 활기찬 어린 소년으로 묘사했습니다. 올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수술 외에도 앞으로 더 많은 수술이 필요하겠지만 의사들은 더 침습적인 수술을 하기 전에 그의 두개골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14. 가비셜은 미주리 출신의 젊은 발레리나로 9살 때 무릎에 영향을 미친 고람의 일종인 고륙종으로 다리 일부를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비는 춤에 대한 열정을 쫓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전 성형술이라는 혁신적인 형태의 수술 덕분에 의사들은 그녀의 발을 다리의 나머지 부분에 180도 각도로 다시 부착하여 의족을 착용하고 계속 춤을 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술 1년 후 그녀는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디뎠고 댄스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가비의 이야기는 SNS와 뉴스 방송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엘렌 데제너러스와 굿모닝 아메리카와 같은 전국 텔레비전 쇼에도 출연했습니다. 그녀의 댄스 경력 외에도 가비는 더 트루스 365라는 그녀의 상태에 대한 인식 제고 단체의 전국 대변인이기도 하며 그곳에서 그녀는 질병과 싸우기 위해 더 많은 자금과 연구를 옹호합니다. 13. 울리는 마다가스카르 출신의 소년으로 관절염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다리가 심하게 구부러진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근육이 뼈와 같은 속도로 발달하지 않아 다리가 뒤로 구부러졌습니다. 기금 마련 활동을 통해 그는 다리를 교정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2019년 머시쉽스라는 단체가 마다가스카르에 도착했고 울리히는 다리를 곧게 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는 배에서 1년의 수술을 받았고 점차 뼈를 곧게 펴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그의 전후 사진은 놀랍습니다. 수술은 개발도상국의 소외된 지역사회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상병원인 멀스쉽에서 수행되었습니다. 그들은 걸을 수 없는 상태에서 수술 후 똑바로 서기까지의 여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울리히의 이야기를 웹사이트에 공유했습니다. 12. 루시 피어스는 사우스 요크셔주 셰필드 출신의 10대 소녀로 피부 조영술이라는 희귀 피부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 질환은 피부 표면 아래의 세포가 약간의 압력에도 히스타민을 방출하여 가려운 발진을 유발하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루시는 자신의 팔을 메모장으로 사용하여 시험 공부를 함으로써 자신의 상태를 유리하게 사용합니다. 그녀는 연구 자료를 피부에 적고 정보를 훨씬 더 쉽게 기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메모는 30분 후 사라지므로 기억력을 테스트하고 효율적으로 복습할 수 있습니다. 루시는 3년 전 피부 조영술을 진단받았고 처음에는 자신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상태를 사랑하게 되었고 중요한 정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쓸 수 있어 지속적인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녀는 치유약을 공부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기 희망하며 계속해서 피부를 연구도구로 사용합니다. 11. 이것은 그레이 아나토미의 전체 에피소드에 해당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영국 링컨에 사는 9세 소녀 제시카 브렛은 두피의 큰 모반을 제거하는 획기적인 풍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모반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 피부 이식과 같은 전통적인 치료법은 덮어야 할 피부 표면이 넓기 때문에 실현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문가들은 제시카의 두피 밑에 풍선 4개를 삽입해 피부를 늘리는 획기적인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6개월 후 풍선에 의해 생성된 여분의 피부 조직이 모반을 대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시술은 영국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었고 미국에서는 이전에 한 번만 시도되었습니다. 제시카의 어머니 베키는 딸이 긴 과정을 견뎌낸 용기와 그 용기를 어떻게 헤쳐나갔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제시카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팝스타 제시 제이의 스타일로 머리를 잘랐고 흉터가 있지만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풍선 시술은 성공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비슷한 조건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10. 지금까지 태어난 아기 중 가장 작고 거의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크백 뉴스와는 2020년 6월에 조선으로 태어난 아기로 체중이 212g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위험할 정도로 고혈압을 유발했고 치명적일 수 있는 상태인 자가전증 진단을 받은 후 응급제왕절개를 통해 4개월 조산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싱가포르 국립대학병원에서 13개월을 보내며 집중치료를 받았고 생존을 위해 다양한 기계에 의존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다양한 종류의 치료를 받았고 의사들의 보살핌 아래 건강과 발달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살아남았고 2021년 7월에 거의 6.3kg의 몸무게로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 이후로 건강하고 행복한 2살배기 여자아이로 성장했으며 지금은 또래 아이들의 일반적인 몸무게와 맞먹습니다. 여전히 만성 폐 질환을 앓고 있으며 젖을 짜기 위해 비강 영양 튜브가 필요합니다. 싱가포르 영주권자인 그녀의 부모는 27만 달러를 모금한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통해 그녀의 장기 입원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9. 샬롯 가사이드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소녀로 알려져 있으며 영국에서 희귀한 형태의 원시외소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2007년에 태어났으며 체중은 1kg 미만이고 크기는 25cm 미만입니다. 1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의료진의 초기 예상과 달리 그녀는 병을 이겨내고 2022년 15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샬럿의 부모는 샬럿의 일상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및 경비 등 샬럿을 돌보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원시외소증은 심각한 성장 제한을 유발하는 희귀 유전 질환으로 개인을 또래보다 훨씬 작게 만듭니다. 샬롯의 상태는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간에 낭종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병은 매우 희귀해서 의사들은 아직 이름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200명에 불과합니다.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샬롯은 성격이 강하고 음악과 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8. 어떤 사람들은 여분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것을 숨기거나 받아들이며 여생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녀는 여분의 손가락을 숨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악시아트 사세나는 다지증이라는 유전 질환으로 인해 여분의 손가락, 특히 34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지고 태어난 인도 소년입니다. 이 질환으로 인해 사람들은 여분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갖게 되며 그의 경우 양손에 7개의 손가락과 각 발에 10개의 발가락이 있습니다. 그의 상태는 살아있는 사람의 가장 많은 손가락 발가락 수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깼을 때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여분의 손가락을 제거하고 엄지손가락을 재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지증은 유전될 수 있으며 한쪽 손이나 발, 양쪽에 여분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있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지증 치료에는 일반적으로 여분의 손가락을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재건하는 수술이 포함됩니다. 7. 플라스틱 그릇에 사는 소녀로도 알려진 하루나 라마는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나이지리아의 10대였습니다. 그녀는 걷지도 먹지도 스스로를 돌볼 수도 없고 평생을 가족들에게 비닐 그릇에 담겨 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녀가 남동생에게 안겨있는 사진이 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라마는 1995년 나이지리아 북부의 도시 카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의 팔다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아기들과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수많은 의학적 검사와 상담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그녀의 상태를 진단할 수 없었습니다. 라마의 머리는 정상적으로 자랐지만 몸의 나머지 부분은 아직 발달이 덜 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보살폈고 라마 동생들이 그 일을 맡을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 때까지 어디든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녀의 오빠는 종종 그녀를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 머리에 얹고 균형을 잡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자신의 상태로 인해 지속적인 통증을 겪었고 또래 아이들처럼 학교에 가거나 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기에도 불구하고 라마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료품 가게를 열고 가족을 부양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2016년 12월 25일 1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6. 시나르 앵기는 이마에 하트 모양의 모반을 가지고 태어난 터키 출신의 남자 아기입니다. 모반은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독특하고 사랑스러운 외모로 인해 러브 베이비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들의 머리에서 피를 닦아주었을 때 모반을 가장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아기의 이마에 있는 하트 모양의 자국을 보고 놀라움과 압도감을 느꼈습니다. 시나르의 아버지는 모반을 신의 선물로 여겼으며 가족 중 누구도 모반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지 않았습니다. 시나르의 이야기와 그의 하트 모양의 모반은 다양한 뉴스 기사에서 등장했으며 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을 탔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귀여운 아기와 사랑에 빠졌고 많은 사람들이 아기의 이마에 있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모반에 감탄을 표했습니다. 5. 차하트 쿠마르는 인도 펀자브 출신의 어린 소녀로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희귀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태어날 때는 정상 체중이었지만 생후 4개월이 되자 몸집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몸무게는 계속 증가했고 2017년에는 평균 4살 아이의 몸무게와 비슷한 38파운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소녀의 부모는 소녀가 숨을 쉬는데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소녀의 상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딸을 위해 의학적 도움을 구했지만 의사들은 딸이 끊임없이 음식을 갈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경우를 의학적 미스터리로 묘사해왔습니다. 수많은 의사와 의학 전문가들이 그녀를 진찰했지만 그들은 그녀의 과도한 체중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정확히 지적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의사들만 호르몬 불균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반면 다른 어떤 의사들은 그녀의 상태가 유전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4. 밀리안나 워디가 태어났을 때 이미 머리카락이 많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마의 흰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패치, 밀리아나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리지랜드에서 태어났으며 소아마비로 알려진 피부와 모발 질환으로 인해 흰 머리카락이 생겼습니다. 환부에 색소가 결핍되는 상태이며 해롭지 않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가 면역 질환과 같은 다른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에 흰 줄무늬가 있는 어머니 브리아나와 할머니, 증조 할머니로부터 이 독특한 특징을 물려받았습니다. 밀리아나는 가족 중 4대째의 이 희귀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놀림과 부정적인 의견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리아나는 딸을 자신감과 자기애로 키울 계획이며 자신이 있는 그대로 아름답고 특별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3. 피부 대신 물고기 비늘이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아쿠아맨의 열렬한 팬이라고 말하는 은유나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피부 질환이며 이 어린 소녀는 이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판셴항은 중국 동부 웬링에 사는 8세 소년으로 어룡증이라는 희귀 유전성 피부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피부가 건조하고 두꺼워지며 비늘이 벗겨지는데 흔히 생선과 비슷한 피부로 묘사됩니다. 판의 경우 얼굴과 팔다리를 포함한 전신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땀을 흘리기 어려웠습니다. 어룡증은 극히 드물며 종종 양쪽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유전적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지만 드물게 돌연변이가 유전적 연결고리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보통 출생 시 또는 유아기에 진단되며 치료법은 없습니다. 어룡증의 증상은 질환의 유형과 중증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건조하고 비늘이 있는 피부, 거칠거나 두꺼워진 피부, 가려움증 또는 자결감이 있습니다. 2. 헤일리 호킨스는 1997년 12월 3일에 태어난 영국의 작가이자 활동가로
2015년 4월 2일 1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2살 때 어린이의 급격한 노화를 유발하는 극히 드문 유전질환 조루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13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약물 실험에 참여하여 그녀의 수명에 대한 의사 예측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헤일리는 이것의 인식을 높이는 것으로 유명했으며 종종 새로운 치료를 받기 위해 영국의 집에서 미국 보스턴으로 여행했습니다. 2012년 자서전 올드 비폴 마이 타임이 출간되었습니다. 조루증은 2천만 명 중 1명에게만 영향을 미치며 전 세계적으로 약 100건의 알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 증상은 일반적으로 생후 처음 몇 달 동안 분명해지며 성장장애, 체지방 및 모발 손실, 주름진 피부, 뻣뻣한 관절 및 심혈관 문제를 포함합니다. 조루증을 앓고 있는 어린이는 종종 작은 얼굴, 좁은 코, 두드러진 귀와 같은 독특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1. 항상 짜증을 내는 버릇없는 아이로 치부되기 전에 레트렘의 부모는 그를 의사에게 데려갔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 잔다면 당신도 짜증이 날 것입니다. 레트는 2005년 플로리다주 세인트 피터즈버그에서 태어났으며 어렸을 때부터 수면과 발달 지연으로 고생했습니다. 결국 레트는 뇌와 척수에 영향을 미치는 희귀신경 질환인 키아라를 진단받았습니다. 이 질환으로 인해 레트는 하루 24시간 가까이 깨어 있었고 이로 인해 다양한 행동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 차례 의사를 찾아갔지만 이 병은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 진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뇌관과 척수 주위의 뼈를 제거하는 위험한 수술을 받아 더 많은 공간을 만들고 압력을 줄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레트는 마침내 밤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그는 다른 아이들과 상호작용하기 시작하며 발달 이정표를 달성했습니다. 당신의 특별함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